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어가 구인 경우 했었죠. 맞습니까? 주어가 구인 경우 했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나랑 해야 될, 어떻게 한다? 약속 같은 용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여러분? 영어는 자리. 그죠?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뒤에는 뭐다? 명사다. 명사구다. 명사절이다. 명사 뒤에는 뭐다? 형용사, 구다, 형용사, 절이다. 어떤 게 오든 간에. 그 다음에, 카마 앞에는 뭐다? 부사 또는 부사, 구다, 부사, 절이다. 그죠? 물론 이제 부사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that을 기준으로 하면 so나 such가 나와가지고 that, so that, such that 이렇게 쓰거나 so that, such that이 어떻게 한다? 떨어지는 경우. 두 가지로 있다고 했죠. 얘도 무슨 절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때 that절도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왜 선생님 부사절 얘기하죠? 자, 여기서 that을 쓸게요. 이때 that은 무슨 that이요? 명사절 대신. 이때 that은요? 네, 형용사절 대신 거예요. 그죠? 같은 that이라고 해도 위치가 다르니까 다르게 부르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동사 원형의 정의가 있었어요. 영어의 동사 원형의 정의는 뭐야? 자동사의 동사 원형과 타동사의 동사 원형을 합쳐 부르는 말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동사 원형이 일형식 자동사의 뭐다? 동사 원형이면 뭐 여기 to가 붙던 ing가 붙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죠? 어떤 간에 이 동사 원형이 일형식 완전 자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뒤에 누가 붙어야 돼요? 뒤에 누가 온다? 뒤에 아무것도 안 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누가 온다? 명사가 오거나 그 다음에 부사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장의 길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 동사 원형이 어떻게 한다? 불완전 자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뒤에 누가 온다? 보호가 오죠, 보호.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나 뭐가 형용사 또는 분사 등이 뭐가 된다? 보호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 삼형식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뒤에 누가 온다? 목적어가 오죠, 목적어. 네 번째, 수요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뒤에 누가 온다? 사람, 사물, 목적어 몇 개? 기본적으로 2개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형식 어떻게 한다? 불완전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어떻게 한다?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와서 문장이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문장이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맞습니까? 뭐가 있어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첫 번째,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어떻게 한다? 소위 말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내가 명사로 문장을 길게 이어주고 싶다. 혹은 동사로 문장을 길게 이어주고 싶다. 혹은 주어 동사로 문장을 길게 이어주고 싶다. 맞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오고 난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전치사,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접속사, 의문사, 뭐 된다? 관계사로 문장이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길어진다. 이게 문장이 길어지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주어, 명사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다? 동사. 이 사이에 총 몇 가지? 8가지가 와서 문장을 길게 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ng, pp,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주어가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that, 목적어가 없는 경우죠. that,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예 없는 경우. 총 몇 가지? 8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얘가 ed죠. ed. 근데 얘도 뭐가 돼요? ed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과거 분사라고 부르고 얘는 과거 동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제가 수업 시간 참 많이 했죠? 자동사의 뭐가 돼요? ed형이에요. 그죠? 자동사 ed형이다. 그럼 뭐가 된다? 얘는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분사예요? 무조건 동사죠. 왜? It happen.
It happened, did. 그죠? 자동사의 ED형이면 동사예요. 타동사의 ED형인데 뒤로 누가 들어온다? 목적어가 들어와요. 그럼 얘는 뭐야? 동사죠. 분사 아니에요. 분사 아니에요. 그죠? I loved you.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타동사의 ED형이에요. 타동사 ED형인데 뒤로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 없거나 전치사, 부사, 혼역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이때는 뭐다? 분사예요. 분사. 과거 분사. 분사는 뭐다 여러분? 분사는 쌤 뭐였어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오케이. 우리가 했던 게 어떻게 한다?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약속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 분사는 뭐다? 움직임이 있는 뭐다?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움직임이 있는 형용사다. 괜찮아요? 그래서 분사에서 가장 중요한 뭐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과거 분사는 어떻게 한다? B 플러스 PP, have PP를 어떻게 한다? 생각하면 되게 편하죠. 여기는 PP하고 여기는 PP하고 여기는 PP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PP는 무슨 의미가 있다? 수동하고 무슨 의미? 완료의 의미가 있다. 그죠? 그 다음 BING죠. BING. 자, 여기 뭐야? 진행이죠. 진행. 여기 진행, 여기 진행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ING는 무슨 의미가 있다? 진행과 무슨 의미가 있다? 애초에 인간의 행동은 능동으로 시작하지 수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PP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 그 다음 어떻게 한다? ING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 괜찮아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죠. 자, 필기 다시 한번 할게요. 그죠? 필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 페이지 이제 뭘 보냐면 7페이지 볼게요. 의문사구 볼게요, 여러분. 그죠? 의문사구 이제 여러분 이 강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해석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의미 찾고 단어의 확장, 전치사 다 하는 종합적 강좌죠. 선생님 강좌 중에 제가 뭘 했어요? 제가 가장 시그니처 강좌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 의문사구죠. 의문사구, 그죠? 의문사구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사구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안 돼요. 의문사고는 뭐라고요? 명사고입니다. 알겠죠? 의문사고는 무조건 명사고라고. 선생님, 그러면 의문사절은요? 라고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그러니까 의문사고는 그냥 명사구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의문사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의문사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통용사,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라고 할게요. 관계사절이라고 할게요. 지금 선생님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그 용어로 쌤, 여러분한테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의문사절이잖아요. 절. 그죠? 그러니까 의문사라는 걸 일단 용어 싸움부터 할게요.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의 줄임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는 뭐예요, 그러면? 의문 대명사는 뭐예요? who, whom, whom, which. 이게 의문 대명사예요. 그죠? 근데 의문 부사는 또 뭐예요, 그러면? when, where, why. 이거 지금 좀 다르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 how예요. 그죠? 자, 이제는 또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지금 의문사 구하다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약간 옆길로 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제는 관계사 절이에요. 둘 다 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관계사라는 게 뭘까? 그죠? 관계사라는 게 뭐야? 관계, 대명, 관계부, 사라는 말이에요.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럼 관계대명사 뭐가 있을까요? 팔이 너무 아픈데 똑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관계부사는 뭐가 있을까요? 예.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맞아요. 똑같아요. 맞습니까?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해요? 뭐 별거 있습니까?
다시 누구 뒤에요? 동사 뒤에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동사 뒤니까 전부 다 이거 뭐로 쓰인 거야? 그냥 명사절인 거예요. 얘는요. 누구 뒤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다 이 명사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누구 뒤에 있어요? 누구 뒤에 있어요? 명사 뒤에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형용사절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표현이 어때요? 우리 학습자들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또 실컷 외웠더니 뭐 의문대명사, 의문부사랑 형태가 똑같아요.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히려 더 간병하죠? 맞습니까? 동사 뒤냐, 명사 뒤냐. 그러니까, 간혹가다, 자볼게요. 선생님 어제 들었던 예문 중에 하나가 I wonder. 자볼게요. I wonder. 내가 궁금해요. Who I should talk to.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wonders. wonders. 맞습니다. The person. Okay, a person. Who. Were, who, 뭐, 그렇게 쓸게, is there. 그죠? 느낌 오나요? 느낌 오나요? 그죠? 이때 첫 번째 who는 뭐로 쓰는 거예요? 후절 이하는 뭐로 쓰는 거예요? 사회 명사절이죠. 동사 뒤에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후절은 뭐로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자, 잘 들어. 여기서, 이건 의문사절이고요. 그래서 명사절이고요. 아유, 그러지 맙시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맞습니까? 그런 절 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명사절. 무슨 절? 그래서 제발. 됐습니까? 명사절, 명사절.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주어, 동사, 전체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얘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죠. 어떻게 한다? 영어에서 명사를 꾸미는 품사 원이어 딱 하나밖에 없죠. 무슨 절? 명사절. 괜찮니?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정리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다. 다 따로 배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의문사구는요. 의문사구는 형용사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문사구는 무조건 100% 무슨 구라고? 명사구입니다. 알겠어요? 의문사구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 정리 좀 합시다. 이거 정리 좀 합시다.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나서 필 받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필 받아서. 해주고 싶었어요. 그죠? 필기하세요, 여러분. 내가 100% 알고 있으면 필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다 필기하세요. 겸손합시다, 겸손.
자, 그러면 이제 의문사 본격적으로 볼게요. 의문사 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문사 투동사 원형이잖아요. 요거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문사 투동사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문사 할 또는 할지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7페이지 보면 되면 what to study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공부할지. 괜찮아요? 무엇을 공부할지는 어떻게 한다?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 study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단어를 학습할 때, 자, 이 study잖아요. 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study는 주어에 따라서, 잘 보세요. 주어에 따라서 달라요. 단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달라지죠.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 스터디예요. 그럼 뭐 할까요? 스터디일까요? 연구가 좀 더 가깝겠죠. 맞습니까?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가 가까울 것이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터디는 이렇게 할게요. 스터디는 뭐냐면 자세히 보는 것. 됐습니까? 우리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게 뭐라고? 스터디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죠. 스터디 동의어는 examine이죠. 맞습니까? examine. 자, examine의 동의어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can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scan. 이런 건 다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지는 is an important, 중요한 문제입니다. In our life. 우리 삶에서. 자, 선생님처럼 어떻게 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을 읽어야 할지죠. 맞습니까? 는 어떻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좋은 책이죠. 무엇을 죄송합니다. 언제 to read 읽어야 할지죠. 좋은 책들을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when to read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read가 나왔어요. 잘 들어라, 얘들아. read가 나오는데 read가 뭐라고? 얘가 삼형식 타동사의 뭐다? 동사 원형이니까 뒤에 누굴 데리고 다니는 거야? 전체적으로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요. 맞습니까? 그 목적어가 뭐예요? good books죠. 자, 그럼 여기서 books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주어로 바보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맞습니까? 영어는 뭐라고? 구나 절이 주어로 쓰이면 동사 붙이고 한다? 단수 취급하는 거야. 왜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어떤 것을 주어로 할지 그 기준이 있어 없어요? 그 기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is 처리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is important.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is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important 써요. 집중해라, 진짜. 여러분, 집중해. 자, 그럼 여기서 의미 전달이 끝났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의미 전달이 끝나면 선생님이 뭐랬어요? 뭐라고 해서 명사가 오거나 동사가 오거나 주어 동사가 온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써요? 지금 improve 쓴 거 보이세요? 그죠? improve니까 동사로 어떻게 한다 왔으니까 뭘로 이어진 거야? to로 이어진 거 보이세요? 이게 투부정사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to improve 뭐 하려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writing skills 어떻게 한다? 글쓰기 기술들 어떻게 한다? 향상시킨다. 이게 뭘로 이어진다? to로 이어주고 이 얘도 동사 원형이잖아요. 영어의 동사 원형 뭐다? 자동사의 동사 원형과 타동사의 동사 합쳐 부른 말이죠. 이게 지금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니까 뒤에 누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목적어 데리고 다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문장은 길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내용이 여러분한테 조금 중요한 내용이죠. 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볼게요. 뭐가 중요한지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영어를 읽어요. 읽는데 미리 뒤에 지문까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의 시작을 이렇게 to 동사 원형을 시작하거나 동사 원형에 ing를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쭉 가서 커마가 없으면 커마가 없어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쭉 가서 커마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함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알겠니? 근데 그거는 잘 봐. 저는 그 강의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읽을 때 to 동사원형 ing를 먼저 읽지 저기 뒤에는 커마를 볼 겨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어가 길면 알겠습니까? 원어민이 아닌 이상 캐치가 안 돼.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 자, 해석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얘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뭐뭐 하려는 예를 들어
얘는 이제 to 동사원이니까 뭐뭐 하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얘는 뭐뭐 한 것으로 시작을 하죠. 있습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커마가 없어. 어떻게 한다? 그때는 그냥 있는 이가로 가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존재해? 커마가 존재를 하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1 해석이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한다? 명사구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부사구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바뀌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꾼다. 물론, 지금 짧으면 상관이 없어요. 짧으면 상관이 없다고. 1번처럼 볼게요. To do this.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하려고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가급적이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 해석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해석보다는 뭐뭐 하려고라는 해석을 먼저 1번으로 하시고 2번으로 이 해석을 바꿔 갑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자, 이렇게 하려고. To do this. 이렇게 하려고 역사가들이 흔히 turn to 밑줄 치고 의존하죠. 어디 의존한다? geography, 지질학에 의존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turn to죠. 이 turn to라는 뜻이 잘 보세요. 어디에 단순하게 뭐 어디에 돌다 이런 뜻도 있는데 얘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다. 믿다, 의지하다 또는 기대다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동요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look to. 그죠? 그 다음에 resort to. 그죠? 이 to 끝나는 것 중에 믿고 의지하다 기대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rely on, depend, 이거 많이 들어봤죠? depend, 그 다음에 count on, 믿고 의지하고 기대다. 그 다음에 hinge, 요 단어 어려운 단어죠. 요 단어 어려운 단어죠. 중요한 단어고 hinge on. 힌지가 뭐냐면 경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이게 뭐라고? 영어에 믿고 의지하고 기대답니다. 그죠? 요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하세요. 화요일 분 강의 못 들은 거 영상 촬영 올라갔으니까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To punish his self-active 났습니다. 그죠? 그의 이기적인 행동, 자, 처벌하는 것이죠. 뒤에 커마가 있잖아요. 있는지가 처음엔 안 보인다, 원리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To 뭐다? punish, 처벌하려는 것이죠. 그의 이기적인 행동을, 그 다음에 커마가 있네요. 그러려면, 괜찮아요? 그러려면, 그 도시는 어떻게 한다? 그 법을 금지시켰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좀 따져볼게요. 그의 이기적인 행동이죠. 맞으면? 그죠? 자, 그의 이기적인 행동이요. 여기서 이 지문하면 이기적인 행동인데, 그 이기적인 행위 또는 행동이, 잘 보세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죠. 맞잖아요. 합법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앞에 그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그럼 도시는 어떻게 한다? 그죠? 그 법을 금지시켰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행동을 허락한, 이 이기적인 행동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더 로우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기적인 행동을 허락한 이기적인 거죠. 맞습니까? 법이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한다? 법이 어떻게 한다? 이 법을, 도시가 그 법을 뭐 어떻게 한다?
법을 어떻게 한다? 금지시킨 거죠. 금지시키다. 그래서 동의어가 ban, prevent 이런 거 동의어 적어 놓을게요. prevent, 그죠? 아니면 stop 이런 느낌도 괜찮고. 금지시키다. 아니면 prohibit, 금지시켰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할까요? 전동 킥보드. 맞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횡단보도 앞에서 주차하고, 심지어 우리 집 앞에 막 주차해요. 그죠? 그냥 가요. 내가 이거 여기 주차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이래요. 우리 집 앞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문장 하나에서 의미를 추론해냈죠. 맞습니까? 우리는 저런 연습을 이 책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orking down the street입니다. 그죠? 길을 걸으면서 you may not even 심지어 어떻게 한다? 차를 못 볼 수도 있죠. notice는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notice가 아닙니다. 발음은 notice가 됩니다. T 발음 거의 안 나요.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 notice란 노티했어 이렇게 말 쓰거든요. 이 노티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뭔가를 알려줄 때 노티했습니까? 이렇게 말 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1번. 자, 여러분 1번 자,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해석이 안 되면 자,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안 되면 해석해 보세요. 자, 할 때 그냥 보지 말고 아, 문장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문장이 이렇게 분석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하지 말고. 자, 일단은 문장 분석이란 걸 해볼게요. 여러분이 저랑 할 수 있나 볼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자, 지금 가르쳐 드린 거로만으로도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2회차죠. 2회차에 가르쳐 준 것만으로도 문장 분석 다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 되는 건 내가 1, 2회차 때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암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to watch죠. 자, to watch죠. 자, 그럼 여러분 watch라는 게 뒷구조가 존재해요. 이게 뒷구조가 두 가지죠. 바로 그냥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ing, pp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요거보다 사역동사, 지금 지각동사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위에 라인이죠. 맞습니까? 보는 것이죠. 여기서 뭐 보는 거요? play. play 하면 연극입니다. 그죠? 연극을 보는 것은 이다. 괜찮아요? 자, 뭐라고? to step into. 들어가는 것입니다. a world. 어디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연극을 본다는 것은 이제이다. step into.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into 정리할게요. into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다. 자, 들어가서 어떻게, 자, 계속 연결돼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 어디 클럽에 들어간다. 포함하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어떤 클럽이나 어떤 뭐다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과의 어떻게 한다? 변화까지. 다시. 그래서 step into 하면 어떻게 한다? 들어가다. 그 다음에 cooperate A into B. 해서 어떻게 된다? A에 B가 포함되다. 다시 A가 B에 뭐다? 포함되다. 그 다음에 change, translate 또는 convert. A
into B. A에서 B로 바뀌다. 자, 여기서 지금 1, 2, 3. 1, 2, 3의 예문이에요. 알겠죠? into는 뭐예요? 들어가고 포함돼서 결과 변화까지 나올 수 있는 거. into입니다. 모든 전치사는 다 뜻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시 연극을 본다는 것은 step into world,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근데 그 다음 대시 나왔어요. 대시 나왔죠. 고맙죠. 이때 대시 무슨 대시예요? 선생님이 무슨 대시라고 말하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위치부터 확인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 지금 동사 뒤에 있어요. 명사 뒤에 있어요. 카마, 쏘나 대절이 있어요. 명사 뒤에 있죠. 그럼 무슨 절? 네, 그렇죠. 형용사절. 괜찮아요? 그러면 잘 몰라도 대절 전체는 다 무슨 절? 형용사절. 앞에 있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그 세상을 꾸며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seem far remove입니다. 자, seem 나오고, 자, seem이 동사인데, 잘 들어. 영어에는, 잘 들어. 동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로 형용사나 분사가 나오죠. 자, 이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이다라고 하면 돼요. 다시. 동사가 뭔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독해하는 거야. 문법 하는 거 아니야. 알겠니? 뒤에 형용사나 분사가 나오면 닥치고 뭐라 해석한다? 이다라고 해석하라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뒤로 누가 나오면 전치사가 나오지. 전치사가 나오면 이 동사가 뭐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seem이니까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근데 여기는 seem far remove인데 이런 거 해석할 때 뭐 길어 보이잖아. 아니야. remove가 뭐다? 지금 이게 분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제거된 것처럼 보인다. 괜찮아. 이 형식이야. 자, 어떤 세상이라고?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죠. 전자적인 울림과 소리가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a world죠. a world 어떤 세상이라고? 전자적인 울림과 소리가 제거된 그 세상. 맞습니까? 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랑 같은 말이 누굴까요? a world랑 같은 말. 이 문맥에서 같은 말. 상상하지 말고 문맥에서 찾아요. 문맥에서. 같은 말 뭐예요? 같은 말 뭐예요? 연극이죠. 왜 그럴까요? 그럼 연극이란 거 뭐라는 거예요? 전자적인 울림과 소리가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는 영화와 연극의 비교예요. 다시 뭐라고? 영화와 연극의 비교. 괜찮아요? 그 영화가 뭔데? 전자적인 울림과 소리가 있는 것. 괜찮니? 연극은 뭐예요? 그런 전자적인 울림과 소리가 없는 것. 괜찮아요? 연극과 영화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잡상식 정도인데 뭐 4대 뮤지컬 있잖아요. 그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이면 4대 뮤지컬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미오 줄리엣, 뭐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그다음에 로미오 줄리엣, 레미제라블, 오페라 유령, 캐츠. 있습니까? 4대 뮤지컬인데 요거 또 하나 보니까 어디서 보는 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 제가 영국 이제 요거 4대 뮤지컬 근데 요것도 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그 오리지널 팀이 내한 공연 올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뭐지?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뭐 김준수 씨나 뭐 아니면 옥주현 씨나 뭐 이런 분들 뭐 박효신 이런 분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리고 왜 깜짝 놀랐냐면 빅뱅의 대성이라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뮤지컬 캐치의 메인 테마 메모리즈를 부르는데 삑사리 쳤죠. 여러분 그 거기서 삑사리 치면 환불이에요. 옥주현 씨 같은 경우 건강 상태 좋아 맨 마지막 회에서 본인 삑사리 났다고 전에 환불시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사람은 그 깜냥은 안 되거든요. 적어도 예전에 그 동방신기라는 그룹의 김준수 정도 돼야지 저는 뮤지컬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국내는 아니고 그죠. 뮤지컬 전문 배우가 하는 건 괜찮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뮤지컬 전용 극장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종문화회관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죠? 여러분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롯데월드 가기 전에 보면 샤롯데 시어터라고 있어요. 거기가 뮤지컬 전용 극장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나 있고 그 코엑스에 가면 아티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뮤지컬 전용 극장이거든요. 그 두 개에서 걸리는 거 내한공연 하는 거 그리고 4대 뮤지컬 있습니까? 요 정도 보시면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제 연극을 본 친구도 있겠지만 영화와 연극 차이가 뭐냐면 연극은요 돈이 비싸죠. 알석이를 하면 뭐 요즘 콘서트 가고 비슷해요. 한 24, 5만 원, 30만 가까이요. 그죠?
그러면 영화표 끼케야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연극은요. 그런 류의 연극을 보잖아요. 평생 기억에 남아요. 돈이 비싸서가 아니라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근데 영화는요. 기억이 잘 안 남죠. 네, 딱 그 차이에요. 진짜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뮤지컬 캐츠 메인 테마곡인 메모리즈 부를 때 앉아서 있잖아요. 그 테마곡이 이제 메모리즈 부르는데 고음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들썩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언제 봤냐면 한 15년 전, 거의 20년 전에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머 스페셜 같은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어서.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그죠? 자, 2번 한번 해봅시다. 2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동사. 자, 볼게요. 현재 이 문장의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는 was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 약간 오타가 있는데, 여기서 그 was 다음에 no 자리에다가 t를 하나 더 붙일게요. not으로 할게요. 그죠? was not easy matter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게요. 잘 들으세요. 긴 주어. 지금 주어가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동사가 짧아요. 짧은 동사. 자, 여기서, 야, 보세요. 이렇게 주어가 길죠? 그럼 이거 여러분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잘 보세요. to pass, 통과하는 것이죠. to pass, 통과하는 거. 공무원 시험이죠.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까지가 공무원 시험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자,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서복대 선생님이 통과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을 목적어죠. 고대 중국에서 다시 고대 중국에서 자, 그 다음에 봐봐. was 이다 그죠? 뭐 아니면 있다 과거니까 있다 잘 들어. 그 다음에 not easy matter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문제는 뭐 쉬운 것 matter니까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 해석한 거죠? 이거 해석이 자연스러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읽으면 봐봐. 통과하는 것, 고대 어떻게 한다? 공무원 시험을 고대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순제.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이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자연스럽죠? 우리말로, 지금 여러분 영어를 우리말로 속된말로 번역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색할 거예요. 어디 부분이 어색해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어색해요. 다른 부분 말고 이 부분이 어색해요. 여러분 속이지 마요. 대충 여기서 고양이 당근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통과하는 것이죠. 공무원 시험을 고대 중국에서
뭐가 없고, 그죠? 껄쩍지근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괜찮아요? 되게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단 한 번도 이거에서 이상함을 안 느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해석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바꿔줄게요. 우리말하고 영어가 어순 차이가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00% 영어를 우리말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언가를 끼워 넣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리겠는데 없던 해석을 어떻게 한다? 넣는다요. 왜? 우리말 어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럼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긴 주어가 있고 짧은 동사일 경우에 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 해볼게요. 통과하는 것이죠. 공무원 시험을 고대 중국에서. 그러면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괜찮아요? 특히 저 긴 주어 짧은 동사가 있을 때, 요 동사 앞에 없던 해석인 뭐라고? 그것은 이란 말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한다. 해석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앞에 내용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해를 하다가 어떻게 한다? 지문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선생님, 저는 이게 앞에 해석한 걸 까먹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그것이 뭔데요? 고대 중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 한번 필기해 보세요. 그죠? 요 필기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동사 찾아보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긴 주어 짧은 동사가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있는 can easily be. 여기가 동사죠. 맞습니까? 동사고 여기서 접속사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that이 접속사고 누가 의문사인 how가 보다 접속사인 거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제안하는 것이죠. 자, to suggest입니다. to 제안하는 것. 자, 제안하는 것 이렇게 하셔야죠. 그다음 대절 er 제안하겠죠. 자, 기술이 어떻게 한다? 결정을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how가 나왔죠? 요 how는 몇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자, 두 번째가 무슨 역할을 한다?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하죠. 의문사는 접속사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어순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제안하죠. 기술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지를.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가. 제안하는 겁니다. 기술이 결정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살지를.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서 can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지를까지 왔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이게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입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만큼 편한 해석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은이 뭐예요? 기술이 어떻게 우리가 살지를 결정하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can be shown. 보여지는 건데, 그냥 to be wrong.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괜찮니? 자, 요거는 제가 미리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삶을 결정하는데 뭐가 결정한다? 기술이 우리 삶을 결정하죠. 맞습니까? 기술 결정론이라고 해요. 기술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이 있어요.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한다? 정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기술이 우리 삶을 결정하고 환경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한다? 결정할 수 있다. 기술 결정론과 환경 결정론인데 지금 뭐라고? 삶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인 기술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머 스페셜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고요. 그죠? 자, 오늘 지문 중에는 4번 지문이 가장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4번 지문 어려운 지문인데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4번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같이 해볼게요. To be disappointed, 실망하려는 것이죠. 자, 실망하려는 건데 뭐냐면 우리의 진보인데 in ing죠. 뭐뭐 자 보세요. 영어에서 in ing라고 하면 뭐뭐 하는데 뭐뭐 함에 뭐뭐 하는데 뭐뭐 함에 있어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y ing죠. 뭐뭐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of ing 쓰는데 요건 오늘 이제 5분 뒤에 살 건데 5분은 어떻게 한다? 서로 동격. 그리고 여기가 추상적 내용이고 여기가 무슨 내용이야? 구체적 내용. 동격이라는 건 서로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같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진보죠. 맞습니까? Ours process입니다. 자, 이해에 있어서 우리의 진보입니다. 즉, 진보라는 거,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것이 치료해주지 못해요. 사회적 질병들이죠. of the world. 세상의 사회적 질병들을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그것은, 괜찮니? 그것은 이다. 뭐다? legitimate view. 그러면 여기서 legit, 볼게요. 여러 legitim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걸 이제 보통 이제 단어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셨어요. 어떻게? 합법적인, 틀린 말은 해도 아니죠. 합법적인, 정당한,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또는 법적인 것도 괜찮은데, 잘 되세요. 저 rigid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rigid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외국인들이 참 많이 쓴다는 거죠.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한다? 뭐, 음식을 먹었는데, 와, 씨발, 이거 찐이다. 그죠?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이때 rigid은 어떤 느낌이냐면, real입니다. not fake or real. not fake. 영양사전에서 rigid 찾아보면, not fake or real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찐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legitimate view 하면 어떻게 하나? 당연한 견해다. 라는 것이죠.
방향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점이 있고 점이 뭐다? 두 개죠. 얘 우리 말하는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미콜론은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콜론이죠. 콜론 어떻게 한다? 여기 앞에 뒤에는 서로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뭐다? 추상적이면 뒤에는 구체적인 거죠. 세미콜론 접수합니다. 해석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다 됩니다, 이거. 다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 디스 동그라미치, 이게 뭐예요? this가 앞 내용 전체 다예요. To be disappointed that our progress in understanding has not limited the social ills of the world. 이게 전체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뭐랑 헷갈려 하는 거? 지식의 진보. 다시, 지식의 진보랑 헷갈려 하는 것이 뭐다? observe,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랄게요? 자, 이해에 있어서의 우리의 진보, vs 뭐라고? 지식의 진보. 그걸 어떻게 한다? 헷갈려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게 absurd. 맨 마지막에 absurd란 단어가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 없는 일, 어이가 없는 일. 좀 어려운 단어 쓸게요. preposterous. 어이가 없다. 그럼 자, 내용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진보인데, 이에 있어서의 우리의 진보잖아요. 그죠? 를 지식의 진보랑 헷갈려 하는 것은 참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보를 이해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식의 진보를, 그러니까 진보라는 개념을 무언가 발전이잖아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과 지식의 진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인 발전이죠. 객관적인 거죠. 지식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아니, 항공물류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자, 지금 선생님이 이해해서 우리 진보를 설명해 볼게요. 항공물류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맞잖아요. 항공물류 그렇게 발달했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이 혹은 미국이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왜 생기고 아프리카에 왜 자꾸 식량 기근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항공 물류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해됩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무언가 우리의 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좀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식의 진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항공 물류가 발달이 되면 어떻게 한다? 전 세계 고루고루 퍼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객관적인 거지만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주관적인 거지만 실제라는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써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건 뭐예요? 지식의 진보라는 건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죠? 근데 지금도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 되게 많죠. 아프리카 이쪽에 많죠. 그건 뭐예요? 아니, 에이즈가 개발됐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에이즈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한다? 그 사회적 질병을 치료해주지 못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 정도만 이해하고 갈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일단 동사 찾으시고요, 그죠? 동사 찾아보고. 자, 내용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선생님 해석을 쭉 하는 거 보세요. To say that, 말하는 것이죠. We need to curb. curb는 억제하다요. 화 또는 부정적 감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부정적인 생각 또는 감정을 어떻게 한다? 말하는 것.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does not mean that.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should,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요. Our feelings,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의 감정들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부정적 감정들, 맞습니다. Our feeling이죠. 맞습니까?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어떻게 한다? 억누른다는 것이 그 감정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죠. 참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to say that, 말하죠. We need that. 우린 we need, 필요하죠.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그것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감정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차례대로 볼게요. 일단 curve란 단어가 억제하다는 뜻입니다. 자, curve란 단어가 뭐라고? curve란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 억제하다. 자, 여기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contain이 있습니다. 자, contain이 잘 들어. 이게 담다의 뜻도 있는데 이게 뭐라면 억제하다 뜻입니다. 억제하다. 시험에 잘 나오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딜 보냐면,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할게요. 요게 수능이나 이런 데서 잘 나오는 편인데, 자, 보세요. does not mean that 있죠. 자, 선생님 보세요. I think that. 자, 나는 생각하죠. 그가 존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요즘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저런 표현이죠.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1번하고 2번은 서로 반대가 맞죠.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서로 반대가 맞아요. 그죠? 근데 어떤 문장이요? 첫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부정이면 어떻게 한다? 여기가 부정이에요. 그죠? 여기가 긍정이면 어떻게, 여기가 긍정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도 부정인 거지, 여기도 부정이잖아요. 그죠? 이거 해석할 때 둘 다 지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선택지에 don't, 지금부터는 does no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 그럼 이 대절 이하를 잘 보셔야 돼. 대절 이 안에 부정어가 존재해버리면 어떻게 한다? 긍정적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빈칸 완성의 논리를 한 번 더 뒤집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의미하진 않죠. 뭐라고 하면 거부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중요하다, 집중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뭘 쓰다면 does not mean이잖아요. does not mean that 쓰고 난 다음에 잘 봐, 얘들아. 주어 deny죠. 그죠? 이 부정적, 우리의 감정들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랑 합치면 결국엔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부정적 감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만 그걸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 익스프레스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논리를.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자, 볼게요.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한국 사람이면 must,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말 자동 완성이 알겠습니까? should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must는 틀림없이 뭐뭐 해야 한다. have to가 그냥 뭐뭐 해야 한다. 그죠? 조동사 해석을 버리지 마시고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거 볼게요. to prove를 했습니다. 입증하는 것이죠. 그 존재인데,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지금 뭐라고, 이거 distance 났습니다. distance. 존재죠. 영어는 진짜 친절한 언어. 내가 단어만 알면, 그리고 조금만 어떻게 해석에 대한 어떻게 한데 개념만 알면 영어는 진짜 개친절한 언어죠. 존재를 입증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오브를 왜 썼을까요? 오브는 뭐, 이따가 할 건데, 오브는 뭐라고? 오브는 뭐라고? 항상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대상을 어떻게 한다? 지칭한다. 가리킨다고. 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야?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알겠니? 오브는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야? 그 존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Pre-monitored dreams죠. 이게 예지몽이죠. 예지몽 같은 건 뭐야? 좀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내가 이 장소에 언젠가 와봤다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인데, 이 분위기, 이 장소. 그죠? 네. 그걸 입증하려면, 자, 근데 뒤에 보세요. 카마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to prove, 증명하는 것!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 존재를,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예지목의 존재를. 근데 카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괜찮아요? 그러려면, 과학자들은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한다? 틀림없이 입증해야 된다. 괜찮아요? 과학적 증거가 틀림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괜찮니?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수동태 해석을 바로 여러분한테 건드려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몇 번 했었는데, 이런 시간에, 지금 한 번 하고 수동태 파트 가서 그냥 푹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항상 들은 얘기인데, I loved you 라고 하죠. 얘가 수동태가 되면, you were loved by me 이렇게 나오잖아요. by me. 자, 보통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죠. 밑에 거 해석하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너는 나에서 사랑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한다? 여러분 평상 쓰는 말이 아니죠. 넌 나에서 사랑받아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동태의 부드러운 해석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you는 원래 누구였어요? 여기였죠. 맞습니까?
여기에서 유해석 어떻게 한다? 을을이었어요. 을을. 그럼 여기도 자리값 그대로 가져가서 어떻게 한다? 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은 지금 우리는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말은 능동이 수동을 잡아먹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동사 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니면 지금 과거니까 했다가 되겠죠. 지금. 자, 여기는 은는이가잖아요. 은는이가의 자리값, 주어 자리니까 은는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는, 이, 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선생님 믿고 해보세요. 너를 사랑했다. 누가? 내가. 그죠? 이게 수동태의 부드러운 해석입니다. 알겠어요? 적어도 처음 했던 해석은 넌 나에서 사랑받아줘.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해석이죠. 자, 그럼 이게 3형식의 수동태 해석이고요.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 해석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그녀가 게이브 주었죠. 네 돈을 누구에 주었다? 나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가 4형식인데 이걸 3형식 수동태, 이걸 어떻게 한다?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한다? I was given money by her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given은 뭐예요? 여기 봐. given은 뭐예요? 주다예요. 그죠? 근데 was given은 뭐예요? 여러분, 받다는 해석은 없어요. 받다는 accept지, receive지. 맞아요? given은 뭐예요? 주다예요. was given은 뭐예요? 주다가 돼야 돼. 왜 받다라고 해석하죠? 주다, 받다 완전 반대 개념인데. 나는 받아, 그럼 해석해 보세요. 나는 was given, 받아줬다. 돈을 누구에서? 그녀에 의해서. 어때요? 이런 괴물 같은 해석이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 이거에서 어떻게 한다?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지 않아요. 왜 지적해 주지 않을까요? 본인도 그 해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아, 진짜 몰라요. 강사들 몰라요. 이걸 있잖아요. 너는 받아줬어. 돈을 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강사가 있죠. 미안한데 여러분 수강료를 있잖아. 진짜 아깝게 낸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아니 여러분 평상시 쓰지 않는 말 해석을 안 나오잖아요. 어떤 미친 새끼가 나는 받아줬으면 돈을 너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녀에 의해서 돈을 어떻게 한다?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계속 받다고밖에 안 나오는 거죠. 발상을 못 바꾸는 거죠. 바꿔줄게요. 사형식에서 얘는 에게라고 합니다. 동사하다. 그 다음에 에게, 그 다음에 을을 목적어. 아까처럼 은는이가.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저 에게라고 바꿨으면 다 끝난 거예요. 나에게 주었다죠. 돈을 그녀가. 괜찮아요? 다시. 나에게 돈을 주었다. 그녀. 여러분, 이게 수동태의 직독직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정리. 해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리. 이거 두 개 합쳐서 정리할게요. 이거 합쳐서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수동태 해석은 을을 또는 에게 동사 하다 또는 어떻게 한다? 을을 에게 동사 하다 목적어를. 알겠니? 자, 그럼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 잘 봐. 과학적 조사를 괜찮니? 틀림없이 얻어였다. 어때요? 괜찮죠? 이게 수동태의 직독직입니다. 정리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와 수동태에서 이거면 끝나네. 에이, 이러면 내가 뒤에 수동태 파트를 왜 넣어놨겠냐? 그지? 수동태에서 가장 요거만큼 중요한 거 하나 더 지금 안 가르쳐줬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좀 가르쳐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해석법을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실제 독해지문에서 계속 써먹어 봐야 돼요. 들었다고 내 거가 아니죠. 맞습니까? 저도 이걸 배우고 제 거화 시키고 해석에 적용하고 강의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겠죠. 자, 그럼 여러분 7번 한번 해석해 보세요. 7번. 자, 보겠습니다. 7번에 자, to obtain 얻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대답을 얻는 것입니다. 응답자로부터죠. about 됐습니다. 자, 여기서 incompetent라는 표현은 현직입니다. 현직. 현재 또는 현직 정치인으로부터. or 아니면 자, 아니면 여기 existing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 해서 어떻게 하냐면 현재의를 하셔도 되는데 가장 예쁜 해석이 뭐냐면 기존의입니다. 기존의. 기존의. 그래서 existing의 동의어가 이미 설립돼 만들어진 기존이라는 뜻입니다. established. 자, 현직 정치인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기존 정책에 대해서 그러려면 괜찮아요? 지금처럼 커마가 두 번째 줄이 끼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거 두 번째 줄까지 읽고 이거 뭐뭐 하려고 해석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건 이미 문장을 읽어왔다는 전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없다? 못 읽어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to obtain, 얻으려고 하는 것. 괜찮아요? 얻으려고 하는 것. 부정적인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from the respondent 였습니다. 응답자로부터죠. 현직 정치나 기존 정책에 대해서. 그러려면, 괜찮아요? 그러려면, 즉, 인터뷰어들은 어떻게 한다? conduct 실행합니다. 여론조사를 실행하는 건데, cloud rain days especially 였습니다. 그죠? for on Monday. 자, cloud 밑줄치고, rain days 밑줄치고, for on Monday 밑줄치고. 이거랑 같은 말이 뭘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서울시장이 있어요. 맞습니까? 에 대해서 정책이 좋으냐, 서울시 정책에서 좋으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걸 있잖아요. 월요일 날 비가 와요. 그죠? 흐려요. 그리고 지하철 앞 출근길에서 해요. 어때요? 그거랑 상관없이 부정적 대답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같은 거를 금요일 날 날씨가 목요일 날 비가 왔고 금요일 되게 화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금요일 날 그다음에 화창하고 사늘한 알죠? 가을바람 맛있는 가을바람 불죠. 퇴근길에 그죠? 하면 어때요? 좋은 대답이 많겠죠. 여론 조작이죠. 이해돼요? 이건 여론 조작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론 조작. 진짜 적어놓으세요. 여론 조작이라고. 맞잖아. 이건 고의죠. 여론 조작이에요. 이건 여론 조작이에요. 자, 여기 단어 중에 이런 단어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죠? fall on이라는 단어 기억할게요.
fall on 뜻이 뭐예요, 여러분? fall은 가을이죠. 그죠? 가을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절이에요? 뭔가 올라오는 계절이에요? 떨어지는 계절이에요? 떨어지다요. 맞습니까? 그러면 spring은 뭐예요? 봄이죠. 봄은 뭔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침대 무슨 프링이라고요? spr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spring은 뭐예요? 뭐뭇이 올라오다, 봄, 어떻게 한다? 용수철이 있는 거예요. fall은요, 가을이죠. 명사로 가을, fall, 떨어지다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어디에 딱 떨어진다 이런 표현 쓰죠. 됐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해당하다. 괜찮아요? fall은 어디 어디에 해당하다. 어디 어디에 해당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해볼게요. 8번. 8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8번도 볼게요. stepping out of 맞습니다. 여기서 step out of죠. 여기 step out of 표현은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물러나다. 자, 그 방식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잘 들어서 영어에서 way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다음에 ability가 나왔다. chance가 나왔다. 뭐 플랜이 나왔다. 자, 이런 말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뒤로 to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of ing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 둘이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당연히 어떤 내용? 추상적인 내용. 여기가 뭐라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식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뭐 대놓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방식 뭐야? 주는 것이죠. 기회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기회를 주는 그 방식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한다? 물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표현. 주는 것이잖아요. 자, give라는 동사는 아시겠죠? give라는 동사는 사형식을 쓰이면 사람, 사물이고, 삼형식을 쓰이면 사물, to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해지면서 others 있잖아요. 독해지면서 others는 특별한 경우는 이건 other people의 동요입니다. 특별한 경우하면 other people의 뭐다? 동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할게요. stepping out of 나왔습니다. 물러나는 것이잖아요. 그 방식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에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 어떤 방식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방식이야? 뭐라고? 어떤 방식. 이렇게. 요거 3과 4과에서 할게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뭐에 대한 책임이요? guidance, monitoring, and control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은 아빠예요. 아버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돈이나 시간, 즉, 시간은 그렇지만 돈을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투입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누구에게? 내 자식들이에게 뭔가 해줄 수 있게 내가 시간이나 돈이나 투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혹은요, 기회를 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나? 내가 거기서 물러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야, 아빠가 이렇게 서포팅 어느 정도 해줄 테니까 네가 해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리고 책임도 네가 지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식에 대한 어떻게 한다? 책임까지 포기한다는 건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회장님이에요. 자, 보세요. 기업을 얘기할게요. 내가 회장인데, 이제 어떻게 한다? 사장인 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경영권을 주는 거예요. 경영해봐라. 라는 거죠. 그럼 내가 완전히 어떻게 한다? 포기하는 거야. 근데 회사 지분은 회장님이 51%를 쥐고 있어요. 사장님은 13%를 쥐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명목상 뭐 한 거예요? 명목상 어떻게 한다? 회사에 경영해보라고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51%를 쥐고 있는 회장님이 주인인 거잖아. 맞습니까? 당연히 51%의 지분을 쥐고 있으니까 그 회사의 책임이나 모니터링이나 컨트롤도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회장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명목상 어떻게 한다? 형식상, 명목상 어떻게 한다? 기회를 주는 거죠. 실질적인 책임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괜찮아요? 자, 정리. 형식상 또는 명목상이란 말씀입니다. 뭐 명목상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이건 뭐다? 바꿔 말하면 실질적인 책임은 포기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요거입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독해할 때 내가 항상 이렇게 요약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9번 볼 건데, 자, 9번에 보면, 자, 9번 해석이 중요합니다. 뒤에 오브 전사까지 같이 움직일게요. 자, 9번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프라이빙이라고 나와 있죠. 빼앗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디프라이브 하면 빼앗는 것입니다. 그죠? A, O, B 형태로 많이 쓰죠. 디프라이브랑 같은 게 need, 그 다음에 rob, A, O, B 형태로 많이 쓰는데, 잘 보세요. 이때 오브 해석을 처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오브는 뒤에 가서 바로 다음 페이지 할게요. 오브는 여기서 A가 가진, 또는 A, 그래서 오브가 조금 난이도 있는데, 여기서 have의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혹은 A에게서 B를 빼앗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잘 봐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브는 뭐뭐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뭐뭐의는 오브의 최종적 표현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브는 어떻게 한다? 뒤에 가서 바로 할게요. 오브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죠. 대상을 어떻게 지칭하고 그 다음에 부분 그 다음에과 전체 해서 전체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브 명사가 부분과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전체와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선생님 해석하는 거 잘 봐봐요. 빼앗는 것이죠. 범죄자,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범죄자에게서, 괜찮니? 범죄자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방식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또 해석해 볼게요.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수준 높게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빼앗는 것이죠. 범죄자가 가진 자유를. 이건 진짜 예쁜 해석이에요. 알겠습니까? 범죄자가 가진 자유를요. 자, 그것은 방식입니다. 자, 그 방식이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어떤 거? ability나 way,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to 동사원형 ing라고 했죠.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야? way, of ing라고 했잖아. of. 그죠? 서로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방식이 뭔데? 어떤 방식이에요? 범죄자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방식이죠.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누가 나왔어요? 지금 of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make. 자, of 다음에 make가 나왔죠. 자, make에다가 지금 누가 붙었어요? ing가 붙었죠. 그렇다고 make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 make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뒤에 구조,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하고 pp. 자, 목적어가 만약에 SNF 제규대명사면 무조건 뭐라고? pp.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 형용사, 동사. 자, 그 다음에 가목적어 있을 쓰고, 목적격 보호 쓰고, 플러스 목적격. 그리고 to 동사 원형. 내지는 대절. 그죠? 이거 중에 지금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죠. pay.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다시 범죄자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방식입니다. making.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자, 오형식 해석의 가장 예쁜 자, 오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나오면 즉 to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하고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이 ing 나오면 자, 이렇게 나오면 자, 목적어가 목적어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자, 여러분 제가 예쁜 해석이에요. 목적어가 또는 목적어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다시 그러면 자, 빼앗는 것이죠. 범죄자가 가진 자유를 빼앗는 것은 방식입니다. of making them. 그들로 하여금. 괜찮아요? 그들로 하여금 빚을 갚게 하는 겁니다. pay a debt. 어디에 대한 빚이요? 사회에 대한 빚이죠.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for니까 어떻게 한다? for는 좀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거 알겠습니까?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면 왜 사회에 빚을 갚아야 돼요? 잘 보세요.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은 누가 출동해요? 경찰관이 출동하죠. 경찰관 그냥 움직여요. 국가의 세금으로 움직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출동할 때 그냥 출동해요? 기름값도 들죠. 자동차 유지 들죠. 그거 전부 다 국가가 세금이죠. 국가의 세금 결국은 사회에 대한 진 빚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범죄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빚을 어떻게 한다? 금전적으로 갚지 않고 너의 행동을 제약하겠다. 깜빵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율 제한. 자, 이해됩니까? 이 내용.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할게요. A 버전을 해석하고 B 버전을 해석할 때가 해석 차이를 한번 느껴봐요. 자, 첫 번째 A 버전입니다. 빼앗는 것이죠. 범죄자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is a way, 방식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빚을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에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괜찮죠? 자, 두 번째 버전 잘 보세요. 빼앗는 것입니다. 자, 빼앗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서 자유를. 그것은 방식인데 빚을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의 범죄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데요? 다시 잘 들어봐.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안 돼. 다시 잘 들어봐. 자, 빼앗는 것이죠. 범죄자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방식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빚을 갚게 하는 것이죠. 사회에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자, 두 번째 해석 잘 봐봐요. 두 번째. 자, 끊을게요. 자, 두 번째. 빼앗는 것이죠. 범죄자에게서 자유를. 그것은 방식입니다. 빚을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의 범죄에 대해서. 어때요? 선생님이 대명사를 굳이 해석을 안 했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특히 대열 같은 부분 있죠. 대열 부분은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조금 더 리드미컬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만약에 선생님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면 14페이지 보면 이제 뭐 오브에 대한 해석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오브 전체. 자, 전치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오브인데, 오브는 잠깐 볼게요. 자, 많이 했었어요. 자, 오브라는 해석은 우리 오프에서 보시면 오프는 기본적으로 뭐죠? 분리죠. 그죠? 자, 여기서 뭐가 탈락한 거다? F가 탈락해서 생긴 게 뭐라고? 오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오브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리 의미가 있어요. 분리 의미가 있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다? 자, 보세요. 전체가 있어요. 전체.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이게 크림이에요. 이게 전체죠. 맞습니까? 이거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딱 이거 통을 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되는 순간 얘가 뭐가 된다? 전체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부분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경계, 이 분리된 경계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오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뚜껑을 분리시켜서 만약 뚜껑을 되게 확대해서 봤어요.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보면, 자, 예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우리가, leg이에요. 다리예요. leg 다리죠. 맞습니까? 저 다리가 뭔데?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아요? 사람의 다리, 동물의 다리, 교각이죠. 무슨 대교의 다리.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브를 썼어요. 그죠? 그렇고 오브 쓰고 뭐라고요? 그 다리가 아니고 뭐라고? 탁자의 다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를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추상적인 것으로 보고 여기 뭐라? 구체적인 것으로 보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전체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부분이 되는 거. 물론 부분이 되고 뭐가 될 수 있어? 전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사 오브 명사 쓰죠. 명사 이렇게 쓰고 아인 쓰게 되면 자 뭐라고 이 명사에 대한 뭐라고 한다? 구체적인 계속 얘기할게요. 구체적인 어떻게 한다? 설명이 되는 거야. 설명. 그래서 오브가 나오면 감사하셔야 돼요. 뭐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해석이 뭘로 빠지는 거예요? 뭐뭐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뭐뭐의라고 하시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뭐의가 될지. 그래서 해석은 오브는요, 에게서 어떻게 한다? 뭐뭐을 아까 어떤 가진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마지막 해석이 최종적 해석이 뭐냐? 뭐뭐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될까요? 명사 오브, 명사 오브, 명사 오브, 명사 이렇게 나왔죠. 그럼 오브가 몇 번 나와요? 3번, 4번 다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해석이 난다? 구체적이라는 거. 뭐라고요? 구체적이라는 해석. 알겠습니까? 구체적이다. 고마운 거예요. 얘보다 구체적인 게 얘고, 얘보다 구체적인 게 얘고, 얘보다 구체적인 게 뭐라고? 얘일 거라고. 알겠습니까? 너무 고마운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오브 볼게요. 지금 써놨죠? 여러분, 이게 제 책인 게 느껴지시죠? 왜 쌤 책이에요? 보세요. 동사, 목적, 오브 명사잖아요. 형태에서 제거, 박탈, 대상, 부분, 소유를 나타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 부분 소유를 나타낸다 말, 이거, 아니, 여러분, 이거 있잖아. 봐봐. 일단 설명을 2가지를 해볼게. 그냥 편하게 들어봐.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 안 되죠? 이거 뭐 이중소유격 이런 말 쓴다고. 문법적으로 그게 틀려서 이중소유격 안 된대. 잡아. 어도 마이도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a friend인지 my friend인지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럼 영어 전치사 중에 유일하게 이걸 분리해 줄 수 있는 전치사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우리가 지금 배운 오브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a friend.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이 외웠잖아. a friend of 어떻게 한다? my friend죠. 근데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대명사로 my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지 뭐야? 그럼 이제 a friend하고 my friend하고 분리시킨 거 보이세요? 요거 하나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요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로 불러요? 요걸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불러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몰랐을 텐데 이거 소유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뭘로 바꿔줄 수 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른 거 안 돼요. 무조건 of which. 왜 of인지 아시겠죠? of인지 아시겠죠? 왜 전사 of가 몰랐다니까. 소유를 했다니까. 이거 in which가 안 돼요. to which랑 with which를 못 바꿨습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그럼 밑에 예문 잠깐 볼까요? deprive죠. 1번, 제거 박탈을 나타낸 전사 of죠. deprive, lead, rob 있잖아요. 그죠? A of B죠.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빼앗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 혹시 이 단어 아세요? lead. lead A of. 이거 어색하죠? 여러분. 이거 어색한데, 단어 좀 외운 친구들은,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써야 돼요? B, lead, of 이렇게 쓰잖아요. 이 B 자리에 get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get rid of가 나오는 거예요. 제거하다. 알겠죠? 예. 그래서 eliminate가 동의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스펠링 틀렸네요. 밑에 볼게요. R-E-D 밑에 R-O-D가 아니죠. 요거면 돼요. 스펠링 잘못했네. 스펠링 틀렸네요, 지금. 요겁니다. B입니다. D가 아니라. 로드가 아니라 랍이죠.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몇몇의 대통령은 어떻게 한다? 빼앗았죠. 사람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다. 괜찮아요?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다. 오브는 뭐라고? 대상이라고. 그죠? 자, 그 사기꾼은 come up with 어떻게 한다? come up with는 뜻이 뭐예요? 이게 제안하도 되고, 제안하도 어떤 계획 등을 세우다도 돼요. 제안하도 되고, 어떤 계획 등을 세우다도 돼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한다? 세웠어요. 그죠? robbed people. 사람들에게서 돈을 뺏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명사가 나오고 to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서로 어떻게 한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독해지면서. 알겠어요?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to 동사 원형이야. 그죠?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to 동사 원형이야. 괜찮니? 그럼 계속 얘기할게요. 어떻게? 다시 그럼 정리하면 명사 쓰고 난 다음에 to 동사 원형 나오면 이 앞에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of 다음에 명사 또는 ing가 나와도 뭐라고? ing가 나와도 이 앞에 명사에 대한 무슨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걸 뭐라고 한다면 얘를 같다라고 해서 동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을 몇 번 하는 거야? 같은 말을 몇 번 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두 번 하는 거죠. 맞습니까? 독해서 중요 소재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주요소는 되는 거야. 여러분 어디다 밑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the surrender came up with 밑줄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알겠습니까? 뭐에 밑줄 쳐야 돼요? An idea. 그렇죠. An idea to, 그죠? rob people of their money. 이게 핵심인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뭘 나타낸다? 대상을 나타낸다. 그죠? inform A of E, reminded A of E. I wrote to inform 나왔습니다. 그죠? him. 내가 보냈죠. 그래서 내가 썼습니다. to inform. 알리려고 하는 것. 괜찮아요? 알리려고 합니다. 그에게 나의 결정을. 괜찮아요?
오브는 뭐뭐의가 아닌 거 보이세요? 그 에게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들었는데 오브만 어떻게 하다 발상 바꿔도 여러분은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그냥 죽어도 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브가 에게라는 뜻을 안 알려주고 뭐라고 하냐면 야 inform A of B는 A에게서 B를 알린다. 수거야. 암기해 이럽니다. 그럼 어떡해요? 수고를 다 암기해야 되나? 아니라고. 전사 여러분한테 자주 쓰인 전사 24개 정도 되거든요. 이번 강좌에서 다 디테일하게 파악할 거예요. 자, 이러한 결정은 remind me. 그죠? remind 생각나겠죠? 나에게서 괜찮아요? 나의 할머니가. 에게서 할머니가.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